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박성호라고 합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죠.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 바로 정력 감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서요. 젊은 시절부터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가끔 한 잔 정도만 하는 편이었거든요.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고 큰 병치레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만큼 개운하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 동료였던 이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많은 69세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성호야, 요즘 마카라는 게 정말 좋다더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페루에서 나는 천연 식물인데 정력 증강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더라고. 나도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마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마카에 대한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 정말 신기한 효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력 증강은 물론이고 체력 향상, 면역력 강화, 심지어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천연 식물이라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설명까지. 그 당시 저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카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뻔하니까요. 괜히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정말 설레더라고요. 마치 젊은 시절 연애 편지를 받는 기분이랄까요? 박스를 뜯어보니까 알약 형태로 된 마카 제품이 들어 있었어요. 제품 설명서를 보니까 하루에 2알씩 복용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했어요. 68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2알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먹어야 효과가 확실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에 4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플라시보 효과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개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2번, 3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마카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마카의 효과가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 것만큼 확실한 변화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용량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6알씩 때로는 8알씩도 먹었어요. 그러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더욱 늘어났어요. 하루에 밤에만 4에서 5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낮에도 수시로 소변이 마려운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제대로 안 나오고 아내가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보, 요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냥 나이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잖아. 병원에 가봤자 나이 탓이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큰아들 준호도 연휴 때 집에 와서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화장실 가시는 소리가 밤새 들리던데요.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둘째 아들 준영이는 의사거든요. 내과 전문의인데 이 녀석이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전립선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야간뇨가 잦아지는 건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의사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나는 아직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어요. 평소처럼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잠깐 그런 건가 하고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복부는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식은땀은 줄줄 나고 결국 아내를 깨워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가는 길에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아내도 무척 놀라서 벌벌 떨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다음날 비뇨기과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명호라는 50대 중반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초음파 검사와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특별히 드시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이 있으신가요?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증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그제서야 저는 마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마카를 3개월 정도 복용하고 있다고. 하루에 6알에서 8발씩 먹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카는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이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장량보다 많이 드셨다면 더욱 그렇죠. 전립선이 더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니. 그동안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린 것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의사 선생님은 일단 마카 복용을 즉시 중단하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을 복용하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아들들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마카를 몰래 먹고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것.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화를 내기보다는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혼자 고민했느냐고 말해줬으면 같이 알아보고 결정했을 텐데. 둘째 아들 준영이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해야 해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카는 당연히 버렸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죠. 2주가 지나면서부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야간요 횟수도 줄어들고 소변을 볼 때도 예전보다 시원해졌어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인터넷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건강보조식품도 약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 셋째, 기존 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젊을 때는 몸이 회복력이 좋아서 웬만한 실수는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치료가 끝난 후에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담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마카를 추천했던 이철수 친구에게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줬죠. 그 친구도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마카 효과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제때 검사를 받아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받고 있어요. 전립선 상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력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카를 먹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전립선 증상이 호전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개선되더라고요. 결국 건강한 몸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요즘은 건강보조식품보다는 규칙적인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요. 식단도 아내와 함께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동년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은 좋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특히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저처럼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더 큰 고생을 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걸 이번 일로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부간의 소통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